경항모는 우리 국격에 맞는 21세기 거북선을 지금부터 건조해야 한다는. 글쎄요. 경항모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못하면서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추진 방식에는 반대합니다. 부속정 해군참모총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경항공모함을 21세기 거북선이라고 했는데요. 해군은 요즘 경항모를 홍보할 때 21세기 거북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장군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거북선을 만든 승경지면 덕분에 조선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경항모가 21세기 안보 위협에 대비하는 거북선 구신을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경항모가 21세기 거북선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항모 하는데 경항모가 대체 뭘까요? 자동차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배기량에 따라 대형차, 중형차, 소형차, 경차로 나누죠. 항공모함은 배수량에 따라 대형, 중형, 경항모로 구분됩니다. 배가 물에 뜨면 배의 무게에 따라 물이 밀려나게 되는데 이게 배수량입니다. 배수량이 곧 배의 무게가 되는 셈입니다. 근데 배수량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만재 배수량은 무기 등을 다 실었을 때, 통상 군함은 만재 배수량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탑건 같은 영화나 뉴스 화면에서 많이 보는 미국 항공모함들이 대형 항모입니다. 배수량이 10만 톤에 육박하죠. 전투기 등 각종 항공기를 80대가량 실을 수 있습니다. 대형 항모가 전투력이 막강한데 비쌉니다. 대형 항모 한 대 만드는데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넘게 됩니다. 대형차가 성능이 좋지만 주머니 사정상 중형차, 소형차를 사는 거죠. 경항모는 전투기를 20대가량 실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성비 항모입니다. 항공모함은 에어크래프트 캐리어인데요. 여행 가방 생각나시죠? 항모는 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투기를 실어 나르는 기본 목적이 중요합니다. 항모는 바다 위에 움직이는 비행 기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전 세계 해군은 파괴력이 엄청나고 대포로 무장한 거대한 전함이 한포 사격으로 상대방 군함을 격침시키는 해상 전투를 주로 했습니다. 거함 거포주의라고 합니다.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기습은 항공모함의 위력을 실전에서 보여준 사례입니다. 당시 일본 항공기 성능을 감안하면 일본 본토 기지를 이륙한 일본군 항공기가 드넓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진주만을 기습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일본 전투기가 진주만을 공격하리라 상상조차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일본은 1941년 12월 7일 6대의 항공모함에 420대의 항공기를 짓고 공격 지점인 진주만 근처까지 가서 기습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은 전함을 해군력의 중추로 인식하던 거함 거포주의 통념을 깨고 항공모함과 항공기의 조합만으로 달성한 새로운 해군 전략의 승리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바다의 왕자가 전함에서 항모로 바뀌게 됩니다. 국방부가 2조 원 넘게 투입해 국산 경항공모함을 건조하고 2033년까지 실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는 먼 바다까지 항모에 전투기를 싣고 가 작전하는 군사적 필요성 자체를 상상하기 힘듭니다. 이를 군사용어로 원거리 무력 투사라고 하는데요.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고 세계 분쟁 지역에 항공모함을 자주 보냅니다. 해군은 유사시 주변 국가의 분쟁 등에서 개건권을 장악하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항모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원유, 곡물 등 바다를 통해 수입하고 수출입을 해상교통로에 의존하니까 바다는 우리 경제와 국민의 생명줄이라는 거죠. 만약 해상교통로가 차단되면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항모를 도입해 최소한의 억제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게 해군의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국과 일본이 항모를 이미 갖추고 있거나 추가로 만들고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상교통로 보호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적 외교적 수단이 뭐가 있는지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데 해군은 허술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항모 예산은 1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상태인데요. 올 가을쯤에 만들어질 내년 예산에 경항모 예산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10년가량은 꼬박꼬박 들어갈 걸로 봅니다. 경항모는 단순히 무기 체계 도입 문제가 아니라 한국 안보의 근본적인 방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중국, 일본을 잠재 적국으로 간주할 것인가?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 부딪힌다면 우리는 미국과 공조해 중국에 대항할 것인가? 경항모가 21세기 거북선이란 감성적 구호가 아니라 경항모로 어떤 이익을 지키고 주변국에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 특히 미중 패권 경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명확한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해군은 일단 경항모부터 만들어 미래의 잠재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항모가 왜 필요하냐 물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일단 하고 보자.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경항모 필요성은 김영삼 정권 때인 1996년 3월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됐고 경항모 논란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김영삼 정부가 승인을 하고 도입하려고 했으나 그 이듬해 97년 IMF 터지니까 돈이 없어 못한 거죠.
요즘 벌어지는 쟁점은 경항모의 가성비입니다. 건조비, 유지비가 얼마이고 이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이냐인데요. 국내 업체에서 3만 톤 경항모를 설계하고 선체를 만드는데 약 2조 300억, 경항모에 탑재할 전투기 도입 비용 20대에 약 3조 원, 모두 합치면 5조 원이 넘게 듭니다. 유지관리비는 매년 2천억가량 듭니다. 경항모는 적의 미사일, 어뢰에 대한 방어력이 취약해 혼자 다니지 않고 보호자들과 무리를 지어 다녀야 합니다. 이를 경항모 전단이라고 하는데요. 2척가량의 이지스 순양함, 3-4척의 이지스 구축함, 미사일 프리기탑, 원자력 추진함 등 10척가량입니다. 일부에서는 한 개 경항모 전단을 꾸리는데 최대 40조 원이 든다는 주장도 합니다. 우리나라 한 해 국방 예산이 50조 원이 조금 넘는데요. 경항모 전단 하나 완성하는데 한 해 국방 예산의 80%가량이 되는 얘기죠. 자칫 돈 먹는 하마가 되면 육군, 공군 사업이 유탄을 맞아 쪼그라들 수도 있으니까 육군과 공군은 경항모 그거 꼭 해야 하냐? 비판적입니다. 해군은 경항모 전단의 보유 전력은 대부분 이미 확보돼 운영 중이라서 추가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10년 이상 분산 투입하기 때문에 국방 예산 규모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경항모는 21세기 거북선일까요? 글쎄요. 임진왜란 당시 일본 해군은 상대 배에 올라타 육박전으로 결판을 내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수진 장군은 거북선을 이용한 돌격전법과 판옥성에 장착한 원거리 화포를 활용한 함대 운영 전략을 도입했는데요. 이수진 장군의 창의적인 전략은 2차 세계대전 때 항공모함과 항공기를 결합한 전략이 괌 거포주를 대체한 만큼이나 획기적이었습니다. 이수진 장군 후예를 자처하는 해군이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전략과 교류보다는 하드웨어인 경항모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항모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못하면서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추진 방식에는 반대합니다. 더구나 민생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경항모를 강행하니 더 답답할 노릇입니다. 국민의 지지와 성원 없이는 경항모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